안녕하세요, 가치아입니다. 4월 16일 화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우선 제가 오늘 감기가 걸려서요. 목소리가 다소 좋지 않을 수가 있을 거예요. 이 점은 조금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일단 코스피는 오늘 2.3% 급락이 나왔고 별다른 반등도 없이 거의 종가까지 시장이 끝까지 밀리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2600포인트가 깨지지 않았다는 것은 다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쨌든 코스피는 2.3% 급락이 나왔었고 또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코스닥도 2.3%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양시장 모두 어제보다 훨씬 좋지 못했었고요.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보면 코스피 내에서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자동차 관련주들 이쪽만 빨간불이 들어왔고 그동안 강세 흐름이 나왔었던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 모두 흐름이 상당히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전체적으로 시장 분위기가 좋지 못했었고 대부분이 4% 이상의 급락이 났습니다. 반도체, 2차 전지, 제약바이오, 업종 구분 없이 모두 시장이 좋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수급을 살펴보면 오늘까지 외국인이 이틀 연속으로 순매도가 나왔고 기관은 10거래일 연속으로 계속 순매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외국인의 순매도가 이틀 연속으로 이어지고 있지만 과거와 비교했을 때 많은 규모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코스닥은 오늘도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장중에 한때 8만원이 깨졌잖아요. 하지만 여전히 외국인은 1000억이 넘는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고 기관만 나홀로 많은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 일단 SK하이닉스는 2600억의 외국인의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과거와 비교해보면 그 규모가 상당한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런 측면에서 수급적인 부분 오늘은 상당히 좋지 않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현대차는 다시 한번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왔고 삼성물산은 한 달 내내 외국인의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16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삼성전자, 현대차, 삼성전자 우선주, LS일렉트릭, 알테오젠. 일단 자동차하고 반도체는 여전히 매수를 하고 있죠. 그리고 기관은 SK하이닉스, 기아, CJ제일제당, 삼성 E&A, 고려아연. 일단은 ETF 종목들이 많이 포진해 있고 SK하이닉스하고 기아 이 두 개만 의미 있는 매수세가 들어온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해외 증시를 보겠습니다. 전날 미국 증시가 다시 한번 크게 급락이 나왔어요. 나스닥이 마이너스 1.8%가 나왔고 그동안 상승장에서 단 한 번도 60일선을 이탈하지 못했었는데 어제는 장대 음봉으로 이탈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직전에 장대 음봉도 저점을 깨고 내려갔죠. 그래서 지금의 시장의 분위기를 봤을 때는 추가적인 하락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또 S&P 500도 마찬가지로 장대 음봉이 나오면서 61선과 살짝 걸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1.2%였죠. 또 다우지수는 상대적으로 덜 빠지긴 했지만 최근의 추세를 봤을 때는 결코 좋은 흐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도체도 마이너스 1.4%가 나오면서 여전히 상승 기조는 이어지고 있지만 나스닥처럼 때에 따라 추세도 이탈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 부분도 한번 참조를 해보세요. 그리고 아시아권 내 시장 흐름을 보면 니케이도 마이너스 2.3%, 대만의 2.7% 급락과 함께 굉장히 큰 장대 음봉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중국 증시도 좋지 않고요. 일단 오늘은 제가 영상에서 지금의 시장 흐름이나 분위기 그걸 먼저 말씀드리겠고 또 두 번째로 그렇다면 또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다시 한번 미국 시장에 급락이 나오면서 환율도 또 1,400원 가까이 다시 한번 튀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지금 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은 것은 다들 아시겠지만 중동 리스크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중동 리스크는 오늘 하락장의 주된 이슈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이슈가 있냐면 어제 미국에서 3월 소매 판매 지수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보다 0.7%나 상승을 했고 월가의 예상치는 0.4%였거든요. 그래서 소매 판매가 크게 증가를 했다는 것은 미국 경기가 굉장히 좋다. 그 의미를 나타낼 수가 있고 아시겠지만 미국의 GDP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바로 자국민의 소비예요. 최근 통계를 봤을 때는 한 72% 정도? 어마어마한 수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국내 같은 경우에는 소비는 그렇게 크게 차지하진 않고 대체적으로 수출 데이터가 한 40% 이상 될 거예요. 그래서 3월 소매 판매 지수가 예상치를 크게 웃돌았다는 것은 시장에서는 미국의 금리 인하가 뒤로 연기가 되든지 아니면 연기를 넘어서 오히려 더 올라갈 가능성에 대해서도 지금 우려감을 나타내고 있다고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UBS에서도 지금이 금리가 5.5%잖아요. 내년에 6.5%까지도 올라갈 가능성을 전망했고, 또 최근에는 JP모건에서는 8%까지도, 8%는 조금은 과했다고 생각이 되지만 어쨌든 금리 인하 시점이 연기가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금리 인상까지도 보는 시각들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의 S&P 500을 보면 지난 2022년 당시에 금리 인상 때문에 시장이 상당히 좋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작년 초에 반등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 반등이 거의 9개월 가까이 이어졌고, 이렇게 반등이 나왔던 결정적인 이유는 이제는 금리 인상은 없을 것이다, 그 전망들이 선제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시장이 더 이상 빠지지 않고 이렇게 돌려세우는 흐름이 나왔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 차례 조정이 들어왔고 최근의 상승 구간, 왜 상승이 나왔을까요? 물론 과거와 달리 반도체를 중심으로 주도 산업이 존재하고 기업들의 실적이 돌아선 것도 하나의 큰 이유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머지않아서 금리 인하를 할 것이라는 이런 기대감들이 선제적으로 반영이 되었고, 지금의 위치는 절대적으로 아마도 3분기 내에 처음으로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되고 나아가서 올해 안에 금리 인하를 3번 할 것이라는 이런 기대감들이 주가에 반영이 되었다고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소매 판매 지수가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을 했고, 또 중동을 중심으로 대외적인 리스크가 커짐에 따라서 금리 인하 시점이 뒤로 연기가 될 수가 있고, 나아가서는 금리 인상까지도 이런 부정적인 시각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그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랐던 것은 상당 부분 후퇴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기억해 보시고요. 지금의 미국 시장의 상승이 나왔던 것은 왜 상승이 나왔을까? 그 원인을 먼저 파악하시고요. 또는 그 재료가 소멸 내지는 뒤로 상당 부분 연기가 되었다면 기대감에 따른 주가의 상승을 반납할 수도 있는 이런 흐름이 충분히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적어놨습니다. 우리가 종목을 선택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종목보다 중요한 것은 그 종목이 속한 업종 선택이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국내 시장의 분위기가 어떤지, 그게 훨씬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고, 또 국내 시장의 분위기를 좌지우지하는 것은 당연히 미국 시장, S&P 500이나 나스닥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흐름은 꼭 주목을 해보시고요. 제가 업종 중에 가장 탑픽으로 꼽는 것은 반도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반도체는 여기 있어요. 하지만 반도체 업종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의 시장 분위기가 어떤지, 코스피 코스닥 지수 흐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국내 시장 흐름보다 중요한 것은 그 흐름을 결정지을 수 있는 미국 시장의 흐름, 반드시 이런 순서대로 종목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가 8만원이 깨졌지만 물론 저는 조금의 시간을 거치고 나서 다시 재차 반등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스피 코스닥이라든지 미국 시장의 흐름이 좋지 않다는 것은 단기적으로 반도체 업종도 당연히 좋지 않은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생각해 보시고요. 자, 그럼 가장 중요한 것, 미국 시장의 반등이 나온다면 코스피의 반등도 예상을 해볼 수가 있고, 또 반도체라든지 최근에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업종들, 전력설비, 그리고 유리기판 등등 많은 업종들이 있을 거예요. 그 업종들의 반등도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의 반등을 참조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말씀드려 볼게요. 자, S&P 500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먼저 큰 그림에서 월봉 차트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월봉 차트를 조금 길게 보면, 자, 이때 보세요. 직전 고점을 처음으로 돌파한 시점, 그때 RSI 지표로 봤을 때는 빨간색 과열 구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구간, 여기 고점 매물대를 돌파하고 나서 다시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RSI 지표로 봤을 때도 다시 한번 과열이 되었고, 그리고 이 당시에도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또다시 과열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구간도 직전 고점을 돌파한 시점이잖아요. 그래서 과거 사례를 보더라도 직전 고점을 돌파한 시점에서는 월봉상 과열이 꼭 발생이 되었다, 그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절대적으로 과열 구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월봉상 큰 그림에서 봤을 때는 저는 충분히 추가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위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월봉상으로 봤을 때 큰 그림에서 미국 증시는 직전 고점을 돌파했을 때는 상당 부분 과열을 보여주면서 시장이 더 가파른 상승이 나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런 측면에서는 큰 그림에서는 시장이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는 일봉을 볼게요. 자, 일봉상의 차트 흐름을 보면 지금 시장이 상승장인 만큼 우리는 상승장을 참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RSI 지표를 보면 여기가 40이거든요. 그런데 40 밑으로 내려갔던 적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터치도 포함을 한다면 한 6번 정도? 지난 2020년 당시에는 6번 정도 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구간에서는 기가 막히게 반등이 나왔어요. 여기도 추세적으로 반등이 나왔고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지금도 대입을 해서 본다면 RSI 지표가 40포인트까지 떨어졌죠. 하지만 대외적인 변수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닌 만큼 조금 더 시장에 빠질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지금 일봉상으로 봤을 때는 상승장에서는 RSI 지표가 40포인트 이하로 떨어진 적은 그렇게 많지 않았었다. 그리고 대다수가 40포인트 아래로 밀렸을 때는 시장은 어김없이 반등이 났다는 것을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 시장에 다시 반등이 나온다면 코스피도 충분히 반등이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업종이었죠. 시장의 주도 업종이라고 할 수가 있는 반도체 업종들, 그 안에서도 SK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 그리고 한미반도체 또는 여러 반도체 종목들, 그런 종목들의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을 거예요. 그래서 무작정 어느 시점에서 매수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상위 버전들을 꼭 이해를 해보시면서 그 안에서 꼭 매수 타이밍을 잡아보자고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제가 대략 20년 동안의 차트를 보니까 대체적으로 상승장, 이런 구간이죠. 자, 이런 구간에서는 RSI 지표가 지금 여기 선은 30포인트인데 여기 30포인트가 깨진 적이 몇십 년 동안에 거의 10번도 채 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상승장에서 40포인트가 깨졌다는 것은 충분히 머지않아 반등이 나올 수 있는 타이밍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란과의 전쟁 이슈가 나왔다고 해도 국제 유가의 추세는 그 전에 많이 올랐었지 전쟁 시점에서 봤을 때는 반등보다는 오히려 소폭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도 기억을 해보시면 지정학적 리스크라든지 또는 금리 이슈, 그 점은 빠른 시간 내에 해결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해도 주식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은 길게 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이 점도 꼭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정말 어려운 시장이었는데 늦은 시간까지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저녁 되세요. 감사합니다.